시누이가 8명이라고요? 괜찮아요. 가족이 많으면 더 따뜻하겠죠.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명절마다 4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혼자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갓난아기를 안고도 멈출 수 없었던 지옥 같은 나날들. 결국 그녀는 이혼 서류를 꺼내들고야 말았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일장 행복한 착각. 2024년 3월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정민정은 남자친구 최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8세인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3년간 사귄 준호가 마침내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죠. 민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늘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꿈꿔왔거든요. 준호 역시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무엇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누나가 무려 8명이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8명이나. 정말 괜찮을까? 민정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셔. 민정이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누나들도 다 착해. 가족이 많아서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분명 따뜻할 거야. 그의 말에 민정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만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정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시아버지가 될 분 역시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민정을 맞아주셨죠. 그날 저녁 민정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셔. 내가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이제 정말 안심이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댁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민정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함께 가주셨고 신혼집 준비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민정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 엄마처럼 잘 부탁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정은 감동했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준호 역시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죠. 신부 입장 음악과 함께 민정이 버질로드를 걸을 때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모두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8명의 시누이들도 각자의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첫째 누나부터 7째 누나까지, 그리고 각자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정말 대가족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약을 나누는 순간 민정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정과 준호는 시댁 근처에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시아버지도 가끔 들러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다니 정말 복받은 것 같아. 민정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민정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곧 다가올 첫 번째 명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달이 지나고 민정의 첫 번째 시댁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정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첫 명절이니까 설레지. 우리 딸들도 민정이 보고 싶어 한다더라. 그 말에 민정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과 제대로 된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때는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추석 당일 새벽 5시 민정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준호를 깨웠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 준호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5시에 오라고 하셨잖아. 제사 준비 도와드려야 한다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아, 그래. 엄마가 완벽주의자라서. 준호는 대충 둘러대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민정이 왔구나. 첫 명절인데 고생이 많아. 자, 빨리 앞치마 메고 도와줘. 민정은 순순히 앞치마를 맸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어요. 준비해야 할 음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어머님, 이걸 다 오늘 해야 하는 건가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이랑 사위들이랑 손자, 손녀들까지 한 40명 정도 될 거야.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40명이요. 민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끝없는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9가지, 탕국밥.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누나부터 7째 누나까지 각자의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집안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인사라도 드리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은 그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누이들과 매형들은 모두 소파와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며 뛰어다니고 남자들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손님들이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그녀가 인사를 하자 시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민정이구나. 첫 명절이네. 고생 많아. 첫째 누나가 말했어요. 언니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정이 말하자 둘째 누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민정이가 하면 돼.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거라 이야기할 게 많거든. 민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시댁 식구들인데 왜 모두 손님처럼 앉아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아, 빨리 와. 전 부치는 거 도와줘. 그때부터 민정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누이들은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 한 잔 따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40명이 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시누이 8명과 매형 8명, 그리고 20명이 넘는 조카들. 정말 대가족이었던 거죠. 식사가 시작되자 민정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상에 음식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녀가 가져다 놓아야 했거든요. 시누이들은 민정을 향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아, 갈비찜 좀 더 갖다 줘. 애들이 다 먹었어. 민정아, 밥 좀 더 해줄래? 부족할 것 같아. 민정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매형들과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계셨어요. 식사가 끝나자 이번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첫 명절인데 고생이 많지. 우리 딸들은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할 게 많거든. 괜찮습니다, 어머님.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후 내내 계속된 것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차 준비, 간식 준비, 또 다른 설거지. 민정은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어지르면 민정이 치워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시누이가 떠날 때까지 민정은 계속 설거지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민정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누이들은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엄마가 완벽주의자라서 남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다고. 민정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민정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아, 이번 주말에 둘째 손자 생일이야.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 너도 와서 도와줘. 또 다른 전화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넷째 딸이 이사를 했거든. 온 가족이 모여서 집들이 하기로 했어. 민정이가 음식 준비 좀 도와주면 좋겠어.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민정만 새벽부터 와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은 여전히 손님처럼 앉아만 있었고 매형들은 TV를 보거나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둘째 조카의 돌잔치였어요. 민정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돌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50명이 넘는 하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죠. 돌잔치 당일 시누이들은 모두 예쁘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마치 진짜 하객처럼 말이죠. 민정아, 수고했어. 덕분에 돌잔치가 잘 될 것 같아. 둘째 누나가 말했지만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정은 돌잔치 내내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정작 주인공인 조카의 돌잡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간 후 시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뒷정리는 당연히 민정의 몫이었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간 민정은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민정이 준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줘. 엄마가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하기엔 버거우시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시누이가 8명이나 있는데 왜 나만 해야 해?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들도 각자 집안일이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 집은 그래. 며느리가 하는 게. 준호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11월 넷째 딸의 이사집들이, 12월 셋째 손자의 100일잔치, 그리고 신정. 매달 크고 작은 가족 모임이 이어졌고 민정은 매번 같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신정이었어요. 추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까지 와서 6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민정은 전날 밤부터 시댁에서 잤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예전만큼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일은 민정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시누이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거실에 앉아만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정이 정말 잘해. 우리보다 훨씬 요리 솜씨가 좋네. 역시 며느리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떠넘기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점심 준비가 끝나자 이번엔 차례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차례상은 정말 화려했어요.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올려야 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민정아, 저는 모양이 예뻐야 해. 다시 붙여. 시어머니의 지적에 민정은 이미 3번째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자 또 다른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6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민정은 제대로 앉아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5째 누나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정말 잘해. 완전 금손이야.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어. 아, 정말 복받았다니까. 그 순간 민정은 자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민정은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시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떠났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엄청난 양의 설거지와 뒷정리였습니다. 민정은 새벽 2시까지 혼자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발은 퉁퉁 부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눈꺼풀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시누이들이 너무 심한 거야. 나도 사람인데. 준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라고. 민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벌써 반년이 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꿔온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봄 민정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뛰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준호도 기뻐하며 민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힘든 일들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기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자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셨죠. 어머나, 정말이야. 우리 첫 손자구나. 민정아, 몸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민정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첫째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축하해. 이제 우리 집에도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잘 낳아야 해. 민정은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어요. 냄새에 예민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댁 일은 계속되었어요. 4월 말 첫째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임신 2달 차였지만 시어머니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민정아, 몸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와야지. 가족 행사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새벽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는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했거든요.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빨리 와. 전 타고 있어. 시어머니의 재촉에 민정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정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맡겼어요. 민정아, 물 좀 갖다 줘. 둘째 누나가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애들 과자 좀 더 가져와. 셋째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정은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5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손자, 손녀들을 위한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까지 총 50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민정은 임신 석 달 차였지만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음식, 어른들을 위한 식사, 간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무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거든요. 그 순간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어머나, 조심해야지. 임신했다고 정신없이 굴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은 깨진 접시를 치우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몸 상태를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정이 임신 중인데도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모든 일을 시켰거든요. 민정아, 아이들 음식 좀 더 준비해줘. 부족해. 넷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설거지 좀 해줄래? 우리는 애들 봐야 해서. 다섯째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정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임신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뒷정리까지.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정이 화장실에서 출혈을 발견한 겁니다. 임신 초기 출혈은 위험한 신호였어요. 여보.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매형들과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봐. 민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호가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출혈이. 민정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이야? 임신 초기엔 다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오늘 중요한 날인데 병원은 무슨.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민정이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정은 그날 밤늦게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가족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 간 민정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의 말에 민정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몸보다 시댁 일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월 시아버지 생신, 7월 넷째 누나 이사, 8월 여름 휴가. 매번 민정은 임신한 몸으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민정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민정아, 임신했다고 너무 게을러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민정을 다그쳤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민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임신 7개월 차인데 또다시 4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날 민정은 배를 부여잡고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임신한 며느리가 혼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정이 임신하고 나서 좀 느려진 것 같네. 예전에는 더 빨랐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뱃속의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11월 말 민정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2kg의 예쁜 아기였어요. 준호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첫 손자구나. 정말 예쁘네. 시아버지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정은 그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기가 있으니 시댁 일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봐도 갓난아기를 키우는 산모는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손자 100일 미리 계획해야 해. 와서 도와줘. 어머님,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뭘 그래? 아기 데리고 오면 되지. 100일은 중요한 거잖아. 민정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기는 자주 울었고 수유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댁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요리를 해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기가 울 때 일어났습니다. 민정이 수유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젖은 나중에 줘도 돼. 지금은 음식이 더 급해. 어머님, 아기가 배고파해요. 민정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어요. 민정이 아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기 키우는 게 뭔 대단한 일이야. 우리도 다 키웠어. 첫째 누나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이는 좀 예민한 것 같네. 아기 하나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둘째 누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민정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기를 낳아도 여전히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요.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연말 모임들이 연달아 이어졌거든요. 민정은 생후 2달 된 아기를 안고 매번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정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의 친구들까지 와서 총 70명이 넘었습니다. 민정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기는 울고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이래서. 민정은 우는 아기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민정은 아기를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아기가 울면 잠깐 수유를 하고 다시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이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 5째 누나가 다가와 말했거든요. 민정아, 밥 좀 더 해줘. 부족해. 수유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기가 배고파해서요. 민정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5째 누나는 화를 냈습니다. 에이, 아기가 뭘 알아? 조금 늦어도 안 죽어. 빨리 밥부터 해. 그 순간 민정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오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첫째 누나가 소리쳤어요. 민정아, 설거지 좀 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저귀 갈고 있어요.
민정이 대답했지만 첫째 누나는 짜증을 냈습니다. 기저귀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설거지가 더 급해. 민정은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채 아기를 눕혀두고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아기는 계속 울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완전히 한계에 달했어요. 산후 회복도 안 된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어지러웠고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유도 제대로 못해서 아기가 보채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여섯째 누나가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정아, 아기 키우는 게 힘들면 친정엄마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 우리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과 아기는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간 민정은 완전히 탈진했어요. 아기는 하루 종일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계속 울었고 민정은 그런 아기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민정이 준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아기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민정아, 이번 주말에 큰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와.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어머님, 아기가 아직. 민정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기 정도는 업고도 일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날 밤 민정은 우는 아기를 안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민정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했잖아. 시댁이 너무 크면 며느리만 고생한다고. 친정 엄마의 목소리도 안타까웠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기까지 아프면.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정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곧 민정을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후 4달이 되던 3월 민정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누나의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였어요. 시댁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기로 했거든요. 민정아, 이번엔 정말 중요한 날이야. 셋째 사위 회사 사람들도 오고 친구들도 많이 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어려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 태워두면 돼. 이런 날에 빠질 수는 없잖아. 그날 새벽 민정은 생후 4달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80명이 넘는 하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순간 민정은 절망했어요. 준비할 음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마치 결혼식 피로연 수준이었습니다. 민정은 아기를 부엌 한 구석 유모차에 태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빨리 끝낼게.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혹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민정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민정은 어디 있어? 음식 상태 좀 봐야겠는데. 첫째 누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민정이 대답하자 첫째 누나는 부엌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것밖에 안 했어. 하객들 오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겠어. 아기 때문에 좀. 민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첫째 누나는 냉정했습니다. 아기는 핑계야.
다른 며느리들은 애 키우면서도 다 했어. 그때 둘째 누나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애 셋 키우면서도 시댁일 다 했는데. 민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한 며느리라고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몰려왔는데 음식이 부족했어요. 민정 혼자 준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정아, 어떻게 된 거야? 음식이 왜 이렇게 부족해? 셋째 누나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더 만들게요. 민정은 사죄하며 다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아기가 유모차에서 심하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수유 시간도 훨씬 지났습니다. 민정은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때 넷째 누나가 다가와 소리쳤어요. 야, 애 좀 조용히 시켜. 하객들이 다 쳐다본다고. 기저귀 갈아야 해서요. 민정이 말했지만 넷째 누나는 더 화를 냈습니다. 지금이 기저귀 갈 때야. 음식부터 해. 그 순간 민정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배고프고 기저귀까지 젖은 아기는 계속 울고 시누이들은 음식을 재촉하고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은 울고 있는 아기를 그대로 두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뜨거운 기름에 전을 부치고 있는데 아기가 유모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아기야.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머리를 살짝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때 다섯째 누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네. 애를 제대로 못 보면서 왜 데려와?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나쁜 엄마라고 느껴졌거든요.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시댁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하객들이 돌아갔어요. 민정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하루 종일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보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들이 모두 모여서 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민정이 요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아기 핑계 대고. 첫째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애 키우면서도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둘째 누나도 동조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정이 하면 항상 부족해. 셋째 누나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섯째 누나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이 정도면 실격이지. 우리 막내가 고생만 하네. 민정은 그 말들을 듣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일까? 나쁜 엄마일까? 민정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완벽주의자들이라서. 준호는 또 변명했어요. 완벽주의자라고. 그럼 난 뭐야? 불완전한 며느리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기를 보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때 민정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혼 절차, 양육권, 홀로 육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을 검색하고 있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기를 보며 다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민정은 이혼 서류를 인터넷에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 지 일주일 후 민정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친척들, 시아버지 친구들까지 와서 100명이 넘는 하객이 예상됐거든요. 민정아, 이번엔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아버지 칠순이니까 완벽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아기와 함께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신 거예요. 민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정은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 먼저 대화를 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아버님. 민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시아버지의 첫마디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나도 다 보고 있었어. 시아버지의 말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들이 너무 심했어.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늘은 내가 딸들에게 제대로 말하겠어.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당하게 있어. 시아버지의 말에 민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시아버지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정이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죠. 첫째 누나가 말했을 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민정이는 잠깐 쉬고 있어. 오늘은 너희들이 도와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며느리가. 둘째 누나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이유는 없어. 너희들도 이 집 딸들이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매형들에게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형님들, 오늘은 우리도 도와드리죠. 민정이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준호의 말에 매형들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누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내켜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었죠. 민정아, 뭘 도와줄까? 첫째 누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물 좀 묻혀주세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의 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평소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둘째 누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정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함께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하객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며느리 민정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정이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민정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노고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준호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민정이 아기 때문에 바쁠 때마다 다른 일을 대신 해줬거든요. 형님들, 제가 설거지 할게요.
민정이는 아기 봐야 해서요. 준호의 말에 매형들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곱째 누나가 민정에게 다가온 거예요. 민정아,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일곱째 누나의 사과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며느리들이 다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일곱째 누나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다른 시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민정아, 우리가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도 도울게. 다섯째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시누이들이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명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였던 일곱째, 여섯째 누나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민정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민정아.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어. 앞으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정은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의지할 수 있는 면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서랍에 숨겨둔 이혼 서류를 꺼내봤어요. 하지만 바로 찢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변화가 진짜인지 좀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씀, 준호의 변화, 그리고 일부 시누이들의 사과. 이 모든 것이 민정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과연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기대해봤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절망만은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그날의 변화가 진짜였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작년처럼 시댁에서 손자 손녀들을 위한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민정은 긴장했어요. 이번에도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정아, 이번 어린이날에는 딸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맡기로 했어. 너는 아기만 잘 봐. 정말이요, 어머님. 민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딸들에게 단단히 말씀하셨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날 당일 정말로 시누이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첫째 누나는 김밥을, 둘째 누나는 샐러드를, 셋째 누나는 과일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준비해온 것이었죠. 민정아, 고생했어. 우리가 너무 의존했나 봐. 일곱째 누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가족인데요. 민정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누이들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둘째 누나는 여전히 차가웠고 준비해온 음식도 성의 없어 보였어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5월 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댁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민정아, 우리 독립하자. 아기도 있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준호의 제안에 민정은 기뻤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민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의외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래, 너희들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다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감사했습니다. 6월에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였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아기 기저귀 갈게. 넌 좀 쉬어. 준호가 먼저 나서는 모습에 민정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민정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7월 여름휴가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거든요. 민정아, 너는 아기만 봐. 우리가 할게. 일곱째 누나가 먼저 나섰고 여섯째, 다섯째 누나도 함께 도와줬어요.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누나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지만 예전처럼 민정 혼자 모든 걸 하지는 않았어요. 8월 아기 첫돌을 준비할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협력해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첫손자 돌이니까 특별하게 해주자.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가족이 동참했어요. 민정은 그날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로서 주인공 대우를 받은 거예요. 민정아, 수고했어. 우리 손자 잘 키워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9월 추석도 완전히 달랐어요. 시누이들이 각자 음식을 나눠서 준비했고 민정은 아기와 함께 여유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았어요. 그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시누이들은 아직도 냉랭했고 가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가 나섰어요. 누나, 민정이도 힘들어요. 우리가 나눠서 해요. 준고의 당당한 모습에 민정은 든든했습니다. 10월 민정에게 반가운 소식이 또 찾아왔어요. 둘째 임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나 정말. 민정아, 몸 조심해야 해. 절대 무리하지 마.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정은 감동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일곱째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임신 중에는 절대 시댁 일 하지 마. 우리가 다 할게. 11월 말 민정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친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이혼까지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시고 남편도 변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해졌어. 민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2월 연말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배려해야 해.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이유는 없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준호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기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정의 배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변해줘서. 민정이 말하자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민정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해볼게.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준호가 진짜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뱃속의 아기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더 당당하게 너를 지켜줄게.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가족이 될 거야. 8시누이의 집에서 벌어진 긴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민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정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자 어머니가 되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